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이렇게 날 대하다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제 이름은 박혜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열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창문을 만지작거리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들 동훈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쉴 틈 없이 일했던 그 시절.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제 마음만은 늘 따뜻했어요. 아들 동훈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일할 때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멍했고, 밤에 식당에서 일할 때면 발이 퉁퉁 부어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동훈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죠. 동훈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다독이던 그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결과 서울에 13억짜리 아파트도 마련하고 동훈의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었죠.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이뤄낸 성과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마련한 이 집에서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동훈은 결혼해서 나가고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혈압이 치솟아 쓰러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나이와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혼자 살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나, 누가 날 발견할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옥죄었어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해 보였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넓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훈과 며느리 선영의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동훈의 말에 처음에는 감동했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야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기뻤죠. 하지만 이웃에 사는 김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순자 씨, 자식들이 갑자기 저러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조심해. 김 할머니의 말을 들은 후로 자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선영이 제 건강과 생활을 지나치게 챙기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점점 그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선영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방을 새로 꾸미겠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자는 제안을 자주 했죠. 어머님, 방을 새로 꾸며드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집 곳곳에는 제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동훈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동훈이 제 서랍을 몰래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며느리의 가방에서 실버타운 브로슈어와 입소 계약서를 우연히 발견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눌러 담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낮에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죠. 날이 갈수록 저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훈과 선영의 방문이 잦아졌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다가왔죠. 어느 날, 저는 제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없던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동훈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낸 기억이 없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에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투자하려고 잠시 빌린 거예요. 곧 갚을게요. 동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 돈을 빌렸다는 건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과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과 불안,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김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춘자 씨, 내가 카페에서 며느리 얘기를 들었어. 내 아파트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모실 거래. 실버타운 시설도 알아봤대. 김 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죠. 아니에요. 김 할머니. 우리 동훈이나 선영이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선영의 말투에서 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식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며느리 선영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유난히 제 건강에 집착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심지어 제가 동네 산책을 가거나 외출할 때도 지나치게 간섭하고 약과 건강식을 사다 주는 등 과도하게 저를 챙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행동들이 점점 의심스럽게 다가왔죠. 한편 동훈의 행동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던 그가 갑자기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의 방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동훈과 선영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야,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부엌 문 뒤에 숨어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동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우리가 잘 모시는 척만 하면 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동훈이 퇴근 후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동훈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버리려 하는 걸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래, 약은 잘 먹었다. 제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었죠. 동훈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넌 가봐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인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 할 때예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이제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 될지 알면서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지치고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해 보이기도 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기고 말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떴어요. 오늘은 제가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날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동훈과 선영을 불러 함께 앉았죠. 둘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훈아, 선영아, 너희에게 물어볼 게 있어.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이건 뭐지? 요양원 계약서, 내 재산 목록, 그리고 이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내역이야. 동훈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동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선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그저 어머님의 노후를 걱정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는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이렇게 날 대하다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동훈과 선영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죠. 선영이가 요양원이 좋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동훈 씨가 먼저 어머님 재산을 언급했죠. 그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아들,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어깨가 흔들렸죠.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가족, 그리고 그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된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동훈과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동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날 위해서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깃들어 있었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내 돈을 가로채고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날 위해서였다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마저 멀게만 느껴졌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밤낮 없이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너희 뒷바라지 했던 그 시간들. 그게 다 헛된 거였단 말이니? 제 말에 동훈과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 눈에는 이제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이제부터 모든 걸 바꿀 거야.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동훈과 선영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내일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동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가봐. 둘 다. 나는 이제 혼자 있고 싶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불빛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죠. 집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전화가 왔어요. 동훈이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잠시 침묵 후 저는 대답했어요. 동훈아,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들어서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써 내려갈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 삶은 제 손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 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박혜순입니다. 상담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재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고 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여사님, 용기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제게 여러 가지 법적 옵션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산 관리에 대한 전권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후견인 지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모든 말을 듣고 나니 제 앞에 놓인 길이 조금은 더 명확해 보였어요. 그럼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선 모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시 박 여사님 명의로 돌리는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즉시 모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또한 동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일부 재산도 다시 제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시작했죠.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정말 내 삶은 내 것이야.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면 안 될까요? 제발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훈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도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긴 목욕을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제 앞날도 밝게 빛나기를 소망했죠. 며칠 후 저는 동훈과 선영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죠. 동훈아, 선영아, 내가 결정한 것들이 있어.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천천히 법적 서류들을 꺼내 보였죠. 이제부터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가져간 돈 모두 돌려놓아야 해. 동훈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정말로 제가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이건 내 결정이고 너희는 존중해야 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동훈과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제부터 박혜순님의 모든 재산과 재정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불법적으로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동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기회는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 올 거야. 지금은 각자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대신 지역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죠. 또한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을 위해 영어도 배우고 여행 정보도 찾아보았죠. 내년에는 꼭 파리에 가볼 거예요.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제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죠. 가족과 단절된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결정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동훈과 선영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냉담하게 대했지만 조금씩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내면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제 욕구와 감정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저는 또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다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온 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나는 누구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한편으로 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원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식물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기뻐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아요. 원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동훈과 선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동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동훈아,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그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제 꿈이었던 유럽 여행 날짜가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저를 배웅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훈과 선영도 있었죠.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나 이제 떠날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넓어 보였죠.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살게 됐구나. 제 눈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저에겐 소중했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야. 나는 이제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에펠탑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나는 여기 있다. 내가 꿈꾸던 곳에.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 지점으로 저를 이끌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픔도, 기쁨도, 배신도, 사랑도.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거죠.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했죠.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동훈과 선영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있었죠. 어머니, 정말 달라 보이세요. 행복해 보여요. 동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식사를 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실 이건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